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해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환산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 범위, 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율, 그 밖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정 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함에 따라 계층 간의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그 중증 장애인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수급자가 70%의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자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연금을 받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장애연금, 비공무상 장애연금, 비직무상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비직무상 장애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애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 재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가름하여 선택한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을 가름하여 선택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을 가름하여 선택한 경우, 군임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군인 재보상법에 따른 상위연금, 상위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 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중 같은 법에 따른 직역계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급여가 있고,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추가급여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에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그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보험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의 종류, 내용, 신청 방법 등의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장애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지급의
개시, 시기 등을 장애인연금 지급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이 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청구를 하면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지자체장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발표해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나 그 배우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수급권의 소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등으로 수급권의 소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 당사자가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여야 할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이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의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신청한 거주지의 지자체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수급권자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이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수급과 관련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재산 및 장애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며 장애인에게 일정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연금이 실제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연금액의 부족, 연금의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까다로워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한 지원 방식이 실질적인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경증 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 등급 기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이 바뀌어도 연금액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늦어지는 유연성 부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여 연금액을 인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고 장애인 연금 신청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센터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 등급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경증 장애인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 등급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연금액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와 재활체육은 김사부와 함께 사회복지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